자, 28번 사관학교 문제 28번을 보면서 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태도로 영상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꼭 들어주세요. 어쨌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이 거리가 1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4대7로 나눴답니다. 그리고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C점에서 여기로 직각을 내렸어요. 그리고 요 면적이 있겠죠? 요거는 시타예요. 그래서 이 시타가 움직임에 따라서 요 면적도 달라지겠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리미트 시타는 플러스 0으로 갈 때 그 시타의 3승분의 S의 시타, 요걸 S 시타라고 하거든요. 는 PQ로 나타냈을 때 서로 소인 분수꼴, 약분 다이가 나타냈을 때 답에 P 더하기 Q를 구하라. 그 전형적인 수능에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개념, 그리고 이런 풀이 과정을 인터넷에 보거나 수학 강사님들이 푸실 때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4대7이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수순을 긋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직각이죠. 그럼 이것도 4대7이 되겠죠? 연필로 할게요. 요게 1이니까 요거는 11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요거는 11분의 7이 되겠죠? 요 거리가. 근데 요거는 평행선의 직각이에요. 처음에 평행선의 억각인가 마주보는가 해서 같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은 굼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타니까 요 BC는 탄젠트 시타겠죠. 요 그리는 탄젠트 시타의 11분의 4겠죠. 11분의 4 탄젠트 시타가 될 겁니다. 요 것을 S라고 하고요. 요 삼각형을 S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 이 면적은 구하기가 좀 복잡해요. 요거 플러스 하는데 요 S1을 구하기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응되는 것이 시타 탄젠트이고 대신에 이걸 X라고 하면 X와 탄젠트 시타가 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S1 대 S 아니지. 이걸 S, 이걸 S1이라고 하겠습니다. S 대 S1은 이제 거리의 비는 제곱이잖아요. 탄젠트 시타 대 X 제곱으로 나타낼 거고요. 그래서 S1 탄젠트 시타는 S, X 제곱이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S잖아요. 그래서 S는 S1 탄젠트 시타 X 제곱. 이게 제곱이구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여죠. 면적은. 이거 제곱이 됩니다. 그럼 X제곱 뭐냐? S1. X제곱은 피타고라 정리에 의해서 11.7제곱 플러스 11.4의 제곱이 되겠죠. 탄젠트 시타 제곱. 그래서 여기다 값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S1은 요거 면적이니까 11.4 탄젠트 시타 높이가 11.7 곱하기 2분의 1. 요게 이제 S1이죠. 면적이고, 다가 11분의 7 제곱 플러스 11분의 4 제곱분의 탄젠트 시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잘 해보면 11의 제곱이 있고 있으니까 착착 이게 없어지고요. 2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보면 이게 세제곱이 되고 27, 14 탄젠트 시타의 3승, 요거는 77이 49 플러스 44, 16이 되는 거죠. 이것이 50
65분의 14 탄젠트 시타의 3승이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수식을 다시 바꿔보면 리미트 시타는 0 플러스로 가고 시타의 3승분의 S1이니까 탄젠트 시타의 3승 곱하기 65분의 14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이 계산을 자꾸 틀릴까봐 제가 77이 49, 44, 16 여기 탄젠트 시타의 제곱이 빠졌어요. 역시 틀릴 수 있었어요. 탄젠트 시타의 제곱, 탄젠트 시타의 제곱.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다시 쓰면 리미트 시타는 0 플러스로 가서 49분의 플러스 16 탄젠트 시타의 제곱 시타의 3승에 14 탄젠트 시타의 3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0이죠. 탄젠트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0이에요. 이건 0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9가 남겠죠. 문제는 탄젠트 시타분의 탄젠트 3승인데 이게 어떤 값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극한으로 간다 하실 때 극한으로 가는 것은 극한의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x분의 3x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이 둘 다 0으로 가죠. 근데 요거는 3배로 빠르잖아요. 요거는 1배로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셨을 겁니다.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요게 1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sin x 이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요거를 요 순간에 이제 착 미분해서 이 접선을 그려보면 이것이 y = x가 되거든요. 이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지금은 해도 되면 결국 이 아주 짧게 잘라보면 이 0으로 가는 속도 이 부분에서 0으로 가는 속도와 요 사인과 이것들은 같은 속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하게 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sin x 이건 1이에요. 또 다르게 뭐 해석하려면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 빼기 아니지 h가 0으로 갈 때 sin h 빼기 sin 0 h 빼기 0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게 바로 0에서의 미분 계수잖아요. 그 미분한 거잖아요. 즉 sin 0이잖아요.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요거랑 요거 같은 말이에요. 즉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 할 때 요 말은 sin x 빼기 sin 0 x 빼기 0이랑 같은 거고 이거는 결국 sin 0의 이것들랑 같은 거거든요. 이기 때문에 결국 1이 돼요. sin 0은 사인의 미분은 사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실 탄젠트 시타분의 시타가 리미트 시타가 0으로 갈 때 이거는 결국 기울기가 같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기울기가 1이란 말이에요. 즉 탄젠트와 시타는 같은 속도로 0으로 마주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개를 나누게 되면 1이 되는 거예요. 1. 이거를 수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도 배웁니다. 물리 시간에도 비슷한 개념을 배워요. 우리 회절 관습할 때 뭐 0의 실험인가 보면 이게 할 때 이걸 뭐 계산하고 이거 L분의 D 갈 때 보면 사인 시타와 시타를 나누는데 이게 시타가 아주 작을 때는 이걸 1로 보는 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물리 시간에는 안 배우던데 이 단진동 이 추가 흔들흔들 할 때 요거 이것의 속도를 계산할 때 보면 시타분의 사인 시타를 하는데 시타가 작다고 할 때 이거를 1로 그 근사값으로 처리하는 거를 물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와 같은 개념입니다. 시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시타와 시타는 같아지는 거예요. 시타는 같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타의 3승과 탄젠트 시타의 3승은 둘 다 같은 속도로 0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는 생략이 돼요. 그럼 이건 결국 49분의 14가 되고 2분의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9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리해 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선은 극한에서 사인 x분의 사인 x, 그다음 x분의 사인 t, 탄젠트 시타, 시타분의 탄젠트 시타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뭐 별로 막힘없이 잘 풀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풀었는데 그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약간 좀 실수가 있긴 했어요. 이런 것들 중간에 계산 잘못한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원 선생님들께서 또 강사분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이 문제 풀이를 해주실 때 탁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밤새서 미리 연습하고 오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수능날 시험 치듯이 탁 문제를 처음 보고 푸시는 게 아니라 미리 풀어보시고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걸 생각하시고 와서 풀이를 하시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온다 그러면 게으른 거겠죠. 그 공부하시고 또 조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뭐 그림도 좀 예쁘게 그리는 방법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능숙하게 잘 풀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또 두 번째, 그분들은 수학만 하시는 분이에요. 수학만 그것도 몇 년간 하신 거거든요. 몇 년. 뭐 짧게는 뭐 3, 4년, 7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능수학이 안 된다. 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그렇게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학 선생님이랑 강사분들이랑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 풀어야만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서 푸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 풀이 하시는 영상을 너무 열심히 보지 마세요. 풀이하는 영상은 그 문제만 미리 연습 많이 해서 몇 년간 그 수학만 수능 본 여러분들은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지만 그분들은 수학만 보시잖아요. 그분들이 풀이하는 과정이 여러분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여러분의 실력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플러스 자기만의 풀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능숙하게 푹 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걸 하면서 눈을 버리는 것 같아요. 눈을 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괴감 만들 것 같아요. 자괴감.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저분들은 정말 멋있게 잘 푸는데. 그런 생각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어제 풀고 오늘 풀고 내일 풀고 미리 연습도 하고 있으면 수학 강사보다 훨씬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푼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게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들었던 메시지예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어제는 이 좌표를 도입해서 풀었거든요. 그 전에 좌표에서 이걸 원점으로 두고 이게 풀어서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비례해가지고 이걸 해서 푸니까 좀 더 쉬워지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을 푸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수학생들께서 1번, 2번, 3번 해본 다음에 결과를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할 때는 시행착오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정상적입니다.